안녕하세요. 전효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손상기전 두 가지 손상기전, 무린 손상과 관통상 중 무린 손상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책을 보시던 간에 첫 번째 나오는 의학과 관련돼서 첫 번째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손상이 있어서 매우 중요하거나 뭐 질병이 있어서 매우 중요하거나 혹은 이 발생 빈도가 매우 많거나 그런 질병들이나 혹은 뭐 역학들이나 혹은 손상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앞쪽에 나온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딘 손상 또한 이 외상에서 관통상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처음으로 이제 언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무딘 손상이라는 기전 자체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첫 번째 처음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처음에 이제 이야기할 게 뭐냐, 차량 충돌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 그 뒤쪽으로는 이제 낙상 폭발 이런 것들도 할 겁니다. 차량 충돌이 왜 첫 번째 나왔느냐? 아시다시피 이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 환자가 매우 많습니다. 뭐 사망자는 지금 이 안전장치 혹은 이 자동차의 발전에 의해서 사망자 숫자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 손상, 자동차 사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치는 분들의 숫자는 크게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응급의학 혹은 응급의료 체계라는 것 자체가 이 자동차 사고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에서 1960년대에요. 그때 이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이 마치 질병처럼 감염병처럼 퍼지고 있다라는 이런 보고서가 나옴에 따라서 이 그 교통안전법에, 도로교통안전법에 EMS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생겼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발전해 온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차량 충돌이 맨 처음에 나오고 있는데, 차량 충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손상 기준이 있어요. 이게 정면 충돌도 있고 측면으로 당할 수도 있고, 뭐 차가 뒤집혀서 전복되어서 몇 바퀴 구를 수도 있는 거고, 뒤쪽에서 누군가 박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길가에 물이 있거나 혹은 얼음이 얼려져 있어서 미끄러져 가지고 회전해서 충돌했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각각에 맞는 손상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손상 기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손상, 인체 손상도, 손상 기전에 의한 손상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 안쪽에 있는 내용들은요, 뭐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고 가는 이유가, 넘어가는 이유가 우리나라 통계 수치를 적용한 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뭐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3,000명 안팎, 뭐 20명대 뭐 중후반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사망자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보다 한 10배 정도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긴 하네요. 자, 충돌에 수반되는 사건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면, 측면, 후면, 회전, 전복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거보다 더 복잡한 그 사고 기전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다섯 가지로 나누게 되고, 이 다섯 가지의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차체 충돌, 그 다음에 인체 충돌, 장기 충돌, 요 세 가지는 거의 대부분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적어도 차체 충돌과 인체 충돌, 사람 충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쪽에 나온 것들은 이제 일어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예를 들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언급해 보면서 넘어가게 되면 충분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차체 충돌이 있는데요. 어, 사고라는 것, 그러니까 손상이 일어나려면 어쩔 수 없이 인체와 외부 간의, 외부 물체 간의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충돌, 교통사고에서는 그 충돌이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이 내부 안쪽에 차량 안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사건은 차량 충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운전을 하다가 졸음 운전해서 앞에 차량하고 부딪히든, 혹은 뭐 가드레일을 부딪히든, 혹은 뭐 전봇대나 매벽을 부딪히든 간에 차가 먼저 충돌하고 난 후에야 인체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제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관성 법칙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차량 충돌 같은 경우는 차량 물체 충돌하면 이제 당연히 생길 거고, 운동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변환되는데, 대부분 이제 열 에너지나 혹은 뭐 소리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 역학 에너지라고 메카니컬 에너지라고 또 따로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기계적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엔진 움직이는 거나 혹은 브레이크가 이제 작동하려면 거기에 대한 이제 힘이 들어가야 돼, 에너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에너지 전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변환된다는 거, 전환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차량이 정지하면서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차량이 정지하게 되면 차량 파손이 일어나게 되죠. 이 파손 자체가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인체 손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책에 있는 내용도 조금 더 다루고 난 후에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자, 어떤 물체가 움직이나 위치에 있으면서 가지게 되는 에너지, 뭐 이런 것들 써져 있는데, 이런 것도 다 그냥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요거가 될 것 같아요. 제동 거리, 초기 운동 속도, 요거 운동 에너지와 감속률, 델타 V, 요거를 이야기를 했었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깜빡 졸다 눈을 떴는데, 저기 앞에 한 50m 앞에 차가 신호등에 의해서 멈춰 있는 걸 봤어요. 나는 시속 100km 달리고 있고, 그럼 브레이크 꼭 밟고 난 후에 충돌을 당했다고 칩시다. 50m는 너무 긴가요? 한 30m라고 칩시다. 30m, 100km 달리고 있다 30m에서 발견해서 브레이크 꼭 밟아서 이게 100km짜리가 80이 됐다가 60이 됐다가 30이 됐다가 그 다음에 충돌이 났어요. 요거 하나 하고, 동일한 상황인데 내가 계속 졸고 있어서 그냥 100km로 쾅 하고 그 정차되는 차를 충돌했습니다. 그럼 어떤 예시가 더 심각한 충격 에너지를 발생시켰을 것인가 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상식적으로. 그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차량을 운전하고 있을 때 내가 10m를 달리고 10km, 시속 10km를 달리고 있다가 그냥 제동하지 않고, 제동거리는 0이라고 칩시다. 0이라고 치고 10km 달리고 있다가 그냥 쾅 하고 부딪히는 거랑, 그거는 이제 초기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이죠. 내가 100km로 달리고 있다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다가 제동거리 0으로 쾅 하고 부딪혔을 경우, 당연히 100이라는 이 시속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제동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10과 100으로 가고요. 아까 전에 설명했던 그 속도는요, 동일하게 가고, 10 같은 경우에는 제동거리가 0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 100km로 달리고 있던 사람도 0이라고 칩시다. 요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0이 되는 거고 10에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감속률 자체가 이 100이라는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0 같은 경우도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고 10이라는 속도로 그대로 충돌했지만 이 10이라는 에너지밖에 초기의 운동 에너지가 매우 작았기 때문에 충격 에너지도 매우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조금 더 헷갈리신다면 이 감속률만 조금 이야기를 해봅시다. 100km 달리고 있던 것이 졸음운전을 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그냥 충돌한 경우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00km 달리고 있던 것은 이제 30m 정도 거리에서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충돌한 속도가 뭐 30이었다 라고 했을 경우, 제동거리가 어느 정도 있죠. 여긴 제동거리가 없고, 이 제동거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속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큼 빠르게 많이 감속을 했느냐에 따라서 충격 에너지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100km라는 속도가 뭘로, 브레이크를 빡 밟으면 뭘로 바뀌어요? 끽이라는 소리 에너지와 그 브레이크가 패드하고 마찰되면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 그리고 이 브레이크를 작동하기 위한 기계 에너지, 메카니컬 에너지까지 다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 100이라는 에너지가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지 않고, 수식 계산하지 않고 숫자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도 숫자, 거리 숫자. 그래서 이 제동거리가 0일 경우에는 100의 에너지를 그대로 받지만, 제동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경우, 이 경우에는 100의 에너지가 아니라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훨씬 더 손상이 감소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야기 중에 차량 파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려다가 만 게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차량이 파손이 심각하면 안에 있는 탑승자들도 심각한 손상을 입을 거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차량 내부에 차량을 파손시키고 남은 에너지가 이제 환자에게 전달이 될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상황마다 틀리고 차량의 그 특성마다 조금 달라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뭐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손이 크면 환자의 손상도 크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몇몇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파손됨에 따라서 이 운동 에너지, 그리고 충격했을 때 충격 에너지를 차량을 망가뜨리는 에너지로 전환을 다 시켜버리는 차량도 있어요. 그래서 내부 안에 차량은 많이 찌그러지고 엄청나게 차는 무조건 폐차시킬 정도로 심각하게 파손을 당했는데 사람 멀쩡하게 바깥에 나오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운이 따는 것도 있겠지만 차량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기계공학적인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그러한 역할이, 기능이 잘 녹아들어서 이 충격 에너지를 모두 차량 파손을 시키는데 소모했기 때문에 충격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건 이제 정말 예외적인 상황인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파손이 많이 당하게 되면, 차량 파손이 심하면 탑승자의 손상도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차가 이렇게 있어요. 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 부서졌어요. 그리고 다른 한 곳은 이만큼까지 부서졌습니다. 어떤 탑승자가 더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인가? 그냥 이것만 봤을 때 당연히 차량 파손이 심각한 게 환자의 손상이 더 증가될 것이다. 더 높은 준준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상시적으로요. 몇몇 안 되는 경우에서 이런 게 있다라는 점을 이제 알려드린 거고, 여러분들 언젠가는 현장에서 혹은 병원 내에서 환자를 다뤄볼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차량 파손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신체 충돌입니다. 차량이 충돌하고 난 후에 차량은 멈추게 되죠. 그러면 이제 충격 에너지나 열 에너지나 기계적 에너지나 혹은 다른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건데,
변환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 안에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는 환자도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시속 100km 달리고 있던 차량 내에 탑승해 있는 탑승자, 운전자도 시속 몇 킬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100km로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량이 멈추게 되면, 속도가 0이 되면 차량 멈추고 난 후에 사람도 그냥 여기 내는 것이 아니라 100km로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 100km라는 속도로 앞으로 쾅 하고 날아가겠죠.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요. 차는 멈췄지만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건 계속 움직이고, 멈춰 있으려고 하는 건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는 이런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산에 앞으로 쭉 날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안전장치 착용했다고 하게 되면 조금 많이 틀려지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동일한 속도로, 탑승자도 배도 동일한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 충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탑승자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내부에 있는 구조물들하고 충돌함에 따라서 신체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제어장치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탑승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제어장치라는 것은 당연히 뭘 뜻하게 되느냐, 안전띠를 이야기합니다. 안전벨트, 에어백 이런 것들이 되겠죠. 말 그대로 이 탑승자가 속도에 의해서 시트에서 벗어나는 것을 제어해야 되는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시트에서 환자가 벗어나겠죠. 그럼에 따라서 차량이 처음에 이동했던 속도 그대로 앞쪽으로 이동하거나 측면으로 이동하거나 뒤쪽으로 이동하거나 하겠죠. 그럼에 따라서 이제 탑승자가 앞쪽으로 이동한다고 치게 되면, 정방 충돌해서 앞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운전자는 앞에 운전대가 있을 거고, 조속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앞쪽 대시보드가 있을 거고, 뒷좌석 탑승자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의자가 있겠네요. 그런 것들하고 이제 충돌하면서 신체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제 탑승자가 차량 내부 부딪히면서 탑승자의 운동 에너지는 초기 조직 변형으로 전환된다라는 점. 이 조직 변형이라는 거는 당연히 손상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통사고 당한 환자를 보실 경우에 쾅 하고 부딪히는 경우, 사람이 차량 내부하고 쾅 하고 부딪히는 경우 내부 안쪽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사람하고 충돌한 이 형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이 환자의 머리하고 앞 유리창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유리창 내부에 파손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불사의 프랙처라고 해서 마치 그 소의 눈처럼 부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거미줄 모양처럼 이렇게 부서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환자의 머리가 앞유리창에 충돌했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 환자는 머리 손상이 일어났구나, 조직이 변형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머리 손상이 일어났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함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신체 함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트루전이라는 영문 단어를 그대로 이제 번역해서 함몰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 조금 이 단어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차량이라는 말을 앞쪽에 붙이셔도 될 것 같아요. 차량 함몰이라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부에 이렇게 차가 있으면 여기 내부 탑승자 공간이 있잖아요. 쾅 하고 부딪히고 난 후에 이 앞쪽에 있던 여러 가지 그 철제 구조물들이 내부까지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탑승자 공간이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그럴 경우에는 원래 다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운전자는 다리 이쪽에 페달 등을 밟고 있었겠죠. 여기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있었는데, 내부 안쪽까지 이렇게 밀려 들어오게 되니까 당연히 손상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이 함몰에 관련된 기준 같은 경우도 필드 트리아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증도 분류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충돌 발생 시에 이런 제어장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안전장치의 착용 여부가 여기 중충돌을 감소시킨다라는 점. 그래서 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법으로도 조금 기억할 수가 있는데, 안전벨트 매지 않으면 경찰관들이 잡아서 이제 벌칙금을 내거나 혹은 과태료를 매기게 된 거 알고 계시죠?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왜 법으로 정해놓고 있느냐? 이 안전벨트를 매게 되면 차량 충돌 시 손상을 급감시킬 수가 있는데,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아예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벨트 착용을 법률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것 자체가 법의 강제성을 띠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전벨트 착용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교통사고 수는 이전과 동일하더라도 손상의 중증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사망률과 장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안전벨트를 맸다고 하더라도 신체 충돌이 일어나요. 뭐하고 일어날까요? 안전벨트하고 몸하고 부딪히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손상은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충돌이 있는데, 장기 충돌은 기존에 설명했던 것처럼 신체 충돌이 일어나고 난 후에 안에 내부에 있는 장기는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체 우리 몸에 있긴 하지만 이것 또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앞쪽으로 쭉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신체 내부에 있는 벽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흉벽이든 복벽에 의해서든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압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가 내부에 있는 내부에 본인이 있었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됨에 따라서 신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정된 부위에서 멀어짐에 따라 전단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충돌이 있는데, 요거는 차량 내부에 움직이는 물체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것이 2차 충돌입니다. 뭐 예를 들게 되면 운전하고 있고 조수석에 한 명의 탑승자가 있는데, 신호를 기다리다가 이제 교차로에 신호가 바뀌어서 운전을 시작했는데, 신호를 무시한 한 차량이 측면을 쾅 하고 오른쪽 측면에서 쾅 하고 충돌하게 돼요. 그러면 이 차량 내부에 있던 조수석 사람은 당연히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물론 그리고 그 운전자도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관성의 법칙에서 원위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탑승자하고 조수석 사람하고 운전자하고 서로 머리가 쾅 하고 부딪혀요. 그게 2차 충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 간의 충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부에 뭐 어떤 물체를 넣었으면, 뭐 예를 들게 되면 이제 가방에 책을 집어넣었는데 뭐 책이 날라와서 머리를 충돌시킨다거나 혹은 복부에 온다거나 뭐 팔에 부딪힌다거나, 그런 것들 다 모두 2차 충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첫 번째 있는 정의, 내부에 있는 다른 물체에 의해서 충격받는 상황이 2차 충돌이다. 그 다음에 추가적 충돌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추가 사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고가 일어나고 난 후에 뭐 3중 충돌, 4중 충돌, 5중 충돌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난 것을 다른 사람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고 차량을 다시 한번 충돌했을 때, 그러면 이제 2중 충돌이죠. 그 다음에 또 차량이 또 뒤쪽에 있는 차가 속도를 주지 못하고 사고 난 거는 봤는데 다시 그냥 들이받으면 3중 충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오게 되면 4중 충돌, 5중 충돌 계속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천대구였나요? 어디였는지 좀 까먹었는데, 안기가 해무가 엄청 잘 끼는 다리에서
96중 충돌인가 100중 충돌인가 아마 그쯤 되는 충돌이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추가적 충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손상을 조금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요건 뭐 당연하겠죠. 첫 번째 충돌 사고가 일어나고 난 후에 손상을 당하면 또 충돌하게 되면 에너지가 계속 중축될 거잖아요. 이 중축된 에너지에 의해서 손상은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아래에 있는 안전장치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